헬스케어 산업은 기본적으로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제약, 바이오인데요.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는 한 1,0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제약과 바이오 이 산업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산업을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개발, 판매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고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를 뗄 수가 없는 게 바이오 회사가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판매를 해야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약과 바이오 개념은 뗄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의 큰 특징 3가지와 이 시장 규모가 큰 질환 3가지, 거기서 잘 팔리고 있는 약품과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산업 특징 첫 번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약품은 특허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한 20년 정도 특허 기간이 존재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약품을 개발한 회사, 판매하는 회사는 독점권을 가지게 되고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리턴이 굉장히 높은 산업인데요. 하지만 그 개발하기까지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임상이라는 허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전임상, 그리고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그리고 허가를 받기까지의 허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 2상에서 성공하기까지의 확률을 한 25% 정도로 보고요. 임상 3상에서도 한 5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성공할 확률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콘솔리데이션, 통합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약품 산업은 기본적으로 특허에 기반을 하는데요. 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 복제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저분자 화합물 약품일 경우에 그것을 제네릭이라고 하고, 바이오 의약품일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요. 이 복제약품이 등장을 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액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존슨앤존슨, 화이자, 사노피 같은 굉장히 큰 회사들의 매출액 성장률이 5%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메인 블록버스터 아이템의 특허 만료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이 메인 블록버스터 아이템 특허 만료 약품 매출액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콘솔리데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다든지 그 약품만 가져오는 라이센싱 딜이 있다든지 혹은 같이 개발하는 파트너십 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요. 미국, 유럽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와 바이오텍들의 시가총액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100조 원이 넘어가는 회사가 약 16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20조 원 아래에 있는 중소형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20조 원에서 100조 원 사이에 있는 바이오텍들이 크게 많지 않은데 그 이유가 그렇게 성장하기 전까지 큰 회사들이 다 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텍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대형 제약사한테 M&A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번째 특징 콘솔리데이션이 이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임상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특히나 중소형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다 하더라도 바텀라인, 이익단에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재무제표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 데이터인데요. 일반적으로 중소형 바이오텍들, 바이오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NPV 밸류에이션, 현재 가치 할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약품이 향후에 얼마나 팔릴 건지 예상을 해서 그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 기업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임상 데이터인데요. 이 임상 데이터를 잘 낼 경우에는 이 약품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일 경우에 기업 가치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일 경우에는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크다라고 보는 질환 3가지, 항암, 그리고 면역, 염증, 당뇨에서 어떤 약품들이 핫하고 어떤 회사들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암제, 첫 번째 항암제인데요. 항암제에서는 PD-1 면역 항암제와 EGFR,
파프, BTK, CDK, 그리고 CD38과 같은 표적 항암제들이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PD-1을 타겟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가 매출액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암에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셉틴이라는 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에 사용이 되지만 이 PD-1이라는 면역 항암제는 면역 세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머크라는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키트루다라는 약품은 적응증을 10개의 암종에 대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PD-1 면역 항암제는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 6개와 중국 업체의 제품 3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잘 하고 있는 회사는 다국적 제약사 머크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습니다. 면역 염증 시장에서는 인터류킨과 JAK를 표적으로 하는 약품들이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TNF-알파를 억제시키는 기존의 약품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이 바이오시밀러를 만든 그 오리지널 약품들인데요. 이제 레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렐 같은 약품들이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와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국적 제약사들은 다른 신규 기존의 약품들을 출시해서 그 약품들이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류킨과 JAK 타겟의 약품들인데요. 인터류킨 같은 경우에는 건선성 관절염, 아토피 시장에서 침투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JAK는 경구용, 먹는 알약으로서 장점을 가지면서 건선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 시장 침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회사가 노바티스, 일라이릴리, 사노피가 있습니다. 당뇨 부분에서는 GLP-1과 SGLT2 계열의 약품들이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었던 항암제나 면역염증에 비해서 당뇨 치료제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나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좀 터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GLP-1과 SGLT2는 혈당 강화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적응증과 비만의 효과가 있으면서 살을 빼는 효과가 있으면서 판매량 증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인터넷 게임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